네, 오늘은 보리타작 학습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타작은 한시로서 갈래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성격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보리타작하는 농민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작품인데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때문에 사실적, 성찰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 그다음에 농민의 의해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지요. 여기에서 좀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일상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장감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작품을 쓴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자로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이 생동감과 현장감을 강화했다. 같은 의미예요. 이 세 개가. 자,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현장감 있게 표현했다.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요. 자, 이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또한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동적 이미지를 강화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동적 이미지는 당연히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모습을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임을 굉장히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시는 기승전결로 먼저 기승까지는 선경, 먼저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후에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행에서 4행까지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 또한 민요에 맞추어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역동적인 전경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이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역동적인 전경을 말하기 위해서 동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을 이해하는 이제 농민들을 관찰한 결과 농민들이 굉장히 노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먼저 농민들의 삶을 드러내는 시어가 있는데요. 이 농민들의 삶을 드러내는 시어가 바로 위에서 말한 일상적 언어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나달 같은 단어는 이 농민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보리밥을 먹었구나, 막걸리를 먹었구나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농민들의 모습을 당연히 사실적으로 형상화시켜줍니다. 계속해서 사실적 형상화, 표현, 생동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작가는 농민의 삶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드러내는데요. 농민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농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이 작품에서 검게 탄 두껍게 햇빛바다 번쩍이네 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농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또 검게 어두움과 밝은 번쩍이는 이 두 시각적 심상이 대비돼서 건강한 농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리타작을 할 때 노동요를 부르는 옹해야 소리를 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노동요를 부르는 보리타작 현장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상징적 의미의 시어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이 드러난다 볼 수 있겠지요. 농민들은 낙원에 있다. 그런데 나는 벼슬길에 헤매는 나 자신을 반성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낙원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노동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건강한 삶이 존재하는 세상을 낙원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이 낙원은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의 모습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런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화자가 스스로 자신이 과거에 벼슬길을 쫓았던 권력을 쫓았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낙원과 벼슬길은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화자의 타자 이해와 자아 성찰 과정인데요. 이 작품이 실린 학습 단원의 학습 목표가 바로 문학을 통해서 타자의 삶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삶을 성찰하자라는 게 이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농민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원에 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낙원에 따로 없다. 농민들이 있는 곳이 낙원이다 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세속적 욕망, 벼슬길에 집착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즉, 타인을 관찰하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인식한 후 자아 성찰을 이끌어낸다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학습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노동에서 즐거움을 얻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고 이를 통해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타자의 삶을 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보리타작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시어도 사용하고 감각적 침상도 사용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낙원은 정신과 육체가 일치된 경지를 드러내면서 벼슬길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시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확인문에서 요 1번은 성경우정이 아니라 여기 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요.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감각적 이미지가 바로 심상이거든요. 활용해서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생각의 변화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요.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풍자적 기법은 드러나지 않고요. 동일한 식구를 반복을 해서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류적 표현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리요? 라고 해서 서류적 표현은 활용이 되었는데요. 대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는 드러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의 대상은 바로 농민,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인데 이 시의 화자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있지 대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조선 후기 평민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민의 대표적인 대상, 농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의식을 반영해주고 있죠. 몸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농민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한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학습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지요.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풍경에 이 작품은 자연의 경이로운 풍경에 대한 작품이 아니에요. 노동을 하는 농민들을 관찰한 작품입니다. 농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해서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이 계속해서 농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해서 실감나게 묘사하고 사실감을 높이고 이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기역은 큰 사발에 보리밥 녹기가 한자롯에 농민들의 소박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보리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농민들의 실체를 지금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옹해야 소리 내면서 발맞추어 두드리니 노동의 이미지를 노동요를 통해서 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랫가락에 어우러져서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옹해야 소리를 내면서 발맞추다가 노동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심령이 높아지면서 노랫가락도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 노동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되지요? 지붕까지 나르는 티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신명이 더해가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라고 하는 건 몸이 고단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힘들진 않다 라는 뜻인데요. 육체 노동의 고단함을 노예에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니라 몸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표현된 말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위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인데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어요. 왜요? 벼슬길에 헤맸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지금 어떤 대상을요?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타자의 삶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작품이지요. 2번이 정답입니다. 위시를 읽고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런 게 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죠. 농민들과 함께 노동을 하거나 노동요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자는 농민들과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지요. 위시에 나타난 화자의 과거의 삶을 추측한 것인데요. 과거의 삶은 벼슬길을 헤매고 있었겠죠. 근데 헤맸다라는 표현을 보면 벼슬도 제대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전쟁에 참전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이런 거보다 벼슬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겠지요. 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시어는 나머지는 다 농민과 연결되어 있는데 벼슬길은 농민과는 관련이 없는 시어이지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작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